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3 목요일에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된 조민규 멘토입니다. 지난 시즌2에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쉰 만큼 더 좋은 종목,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일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대박 플러스 매주 목요일은 유망 업종 분석과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 분석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를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직접적으로 기업 탐방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짜배기 정보를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와 함께하는 대박 플러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대박 플러스 오늘도 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방송 주제는요, 마법 같은 수익률, 대가들의 투자 비법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통해서 많은 돈을,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싶으신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투자 방법을 따라하면 과연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가장 쉬운 얘기죠. 돈 번 사람을 따라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단기 매매를 통해 가지고 뭐 수익을 내는 사람들 얘기 말고요. 정말 역사적으로 주식을 통해 가지고 큰 자산을 만들어졌던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했고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를 매주에 걸쳐서 한 분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들고 있었을 때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어떤 커다란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하고 가는 동안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 또 하락을 하기도 하는 어떤 그러한 변동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불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마법 같은 수익률, 대가들의 투자 비법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드릴 분이라고 해야겠죠. 첫 번째 추다 재가는요,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특히나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이제 불리시는 분이시죠.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가치 투자적인 어떤 이론을 창안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처음으로 증권 분석 이론을 이제 정립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연평균적으로 한 30년 동안 연평균 17%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썼던 증권 분석이라던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은 여러 어떤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가치 투자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그 바이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당히 오래전에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생긴 분이셨구나라고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준비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외국에 있는 투자 대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뭐 가장 익숙하게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워렌 버핏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어떤 가치 투자적인 어떤 정석 방법을 고안을 했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장기 투자, 그다음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놓고 가야 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시장이 좀 안 좋았다가 한 2,000포인트를 또 한번 회복을 했었고요. 다시 또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혹은 주식을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또 심리적으로 좀 불안했던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해 나가면서 어떤 심리적인, 그다음에 가격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투자는 무엇이고 투기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는 눈에서도 저게 과연 투자일까? 혹은 그냥 단순한 매매가 아닐까? 혹은 그 부분이 좀 지나치게 투기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많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나는 매달 혹은 1년에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금리 이상의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최근같이 뭐 금리가 워낙에 좀 싼 흐름에 있다 보니까 그 시중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이제 찾으시면서 그 중에 또 주식이라는 부분들로 좀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처음에 주식을 처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했었던 나의 모습과 지금 내가 매일 앉아가지고 혹시 사고 팔기를 하루에 두세 번씩 하지 않으면 왠지 뭔가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과연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단순히 돈놀이를 하고 있는 투기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투자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이용해가지고, 투자한 기업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또 그 회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을 하면서 저 역시도 부가적인 수익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정성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탐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가 과연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혹은 이 사업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이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회사를 찾아가서 과연 바깥에서 알고 있는 정보하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앞으로의 전망들이 제대로 맞게 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찾는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시즌 2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 외에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탐방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했었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크게 변동 없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지속적인 어떤 수익률이 커지는 흐름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투자라는 거는 저런 식의 시간과 정성이 정성을 투여해서 내 자본이죠. 내 자본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가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알고 계신데 제대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1년에 얼마 정도의 돈을 버는지 모르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내 아까운 돈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안정과 적절한 수익이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업에 내가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앞으로 이 회사가 과연 나한테 얼마만큼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 사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에 내 스스로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투여해야 되는 예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기를 하는 뭐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샀으니 팔면 2,0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인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또 창출해 나가는 그런 또
복리의 미학들이 겹쳐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단순히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거나 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을 발굴하고 찾을 때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고 그다음에 과연 내 돈을 여기에 투여를 했을 때 안정성이 과연 보장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주식이 반드시 올라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에도 어떤 부분을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투기란 무엇인가. 대부분들이 투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도박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실 텐데,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투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군들이, 폐지가 되기 전에 단기적인 어떤 주가 급등이 나왔다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었고요. 1,000원짜리 주식이 어느 순간 보니까 3만 원, 4만 원에 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날도 많았었고 갑자기 3만 원, 4만 원에 하던 주식이 어느 날 보니까 3,000원 혹은 동전 이하권까지도 떨어지는 주식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건 기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변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을 하면, 망한다. 주식은 하지 마라.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식이라는 건 충분히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 대한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내 스스로가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정석적이고 안정적인 생각으로 주식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텐데요. 그럼 투기란 무엇이냐면요. 어떤 특별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려는 일들인 거죠. 어떤 테마에 엮여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혹은 원래 회사 자체는 계속해가지고 적자를 내고 있는데 어떤 다른 아이템을 통해가지고 회사가 마치 앞으로 되게 좋아질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실적이라던가 가치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 사업을 한다더라.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그걸 이제 쫓아가는 매매를 이제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주가에 대한 변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매 거래 이런 부분들을 투기라고 좀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벤자민 기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를 이제 투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정도의 가치,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과연 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어지고 있느냐를 먼저 분석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을 매수를 한다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투자와 투기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시고요. 내가 정말 주식 투자다운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앉아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오늘 어떤 종목이 그냥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행위들만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한 다음서부터는 좀 괜찮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서 주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벤자민 그레엄은 어떤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선정을 했었는지 기본적인 투자 공식 3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3분의 2 이하가 되어졌을 때만 주식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청산가치 이하의 주식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산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이 대략 한 6,000원이나 7,000원 정도가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10,000원 하던 주식이 7,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주식이 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회사의 기본적인 현금, 그 다음에 건물, 땅덩어리, 여러 가지 어떤 영업적인 대반적인 자산들 이런 부분들을 다 합산을 했을 때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시장에 대한 변동이라던가 단기적인 어떤 수급적인 악화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싸져가지고 뭐 6,000원, 7,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업은 시간을 투여해서라도 분명히 사야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럼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 기업이 망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청산 가치라고 하죠. 청산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만큼 돼 있느냐. 그래서 망하더라도 이만큼의 가치가 돼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안전 마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쌌을 때 주식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작년서부터 코스피 지수가 뭐 1880포인트, 뭐 1900포인트 이하권까지 하락을 했을 때 보면 뭐 정유업종이라던가 화학업종, 조선업종 같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어떤 급락을 했었죠. 근데 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대비해 가지고 한 50% 정도까지 싸게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거 보니까 그 종목군들이 바닥에서부터 20%, 30%씩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것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가가 싼 국면에서 주식을 살 때 단순히 그냥 10,000원 하던 게 2, 3,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업의 실질적인 본질 가치가 이만큼이 되어져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요만큼으로 작아졌구나. 그럴 때 오히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의 수익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PER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주가의 수익률, PER이 신용등급 A+ 채권의 수익률이 2배 이상인 기업, 상당히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얘기로 좀 간략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싸다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가의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업의 어떤 수익률의 2배 정도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주식의 배당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기본적으로 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상승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세 차익적인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오래 들고 가다 보면 배당 수익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일부 종목군들의 어떤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높게 이제 상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원래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시세적인 차익도 노릴 수 있겠지만 좋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한테 또 배당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발생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배당 수익률 역시도 채권에 대한 수익률 대비해서 최소 60% 이상의 수익률이 날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적으로 해서 선별해서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투자 공식을 지금 좀 쉽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첫 번째로 이제 PBR이라고 하겠죠. PBR, BPS. 그래서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보다 주가가 싼 국면에 있을 때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퍼. 기업이 실적은 좋지만 시장에서 좀 소외돼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주가가 싼 국면에 있을 때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고 회사가 돈이 많으면 배당을 많이 주니까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에 적절할 때 이제 주식을 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 둘, 3, 1번, 2번, 3번을 이제 더해서 보면 주가가 올랐을 때 사라는 것보다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싼 국면에 있을 때 좋은 기업을 선별해가지고 주식을 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 벤자민 그럼이 얘기했었던 투자 공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오다 보면 아무래도 저평가 국면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산가치 이하에 이렇게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 PBR, 기업에 대한 기본 가치보다도 0.5배수 이하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 내에서도 앞으로 회사가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실적을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가격의 변동들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그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자민 그램이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를 가장 먼저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이 기본적인 가치보다 쌀 때 주식을 사라고 얘기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샀던 가격 이상으로 또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그냥 내가 샀던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주식을 사면서도 기본적인 가치보다 지금 현재의 주가가 훨씬 더 낮은 국면에 있어야 안정성을 가지고서 주가가 회복을 했을 때 기본적인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같은 종목을 가지고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100만 원 이하에서 사는 사람하고 150만 원대에 사는 사람하고 분명히 투자하는 방법이라던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싸야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국면들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싸게 떨어졌을 때보다 주가가 차트가 좀 예쁘다라고 하죠. 올라가는 차트,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들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판단을 해보면 주가가 싼 국면에 시장이 좀 흔들려가지고 조정이 좀 크게 왔을 때 오히려 안정성을 띌 수 있는 가격권의 주가 수준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비교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얼만큼 주가가 떨어졌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본질적인 가치가 이제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가치로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주식을 사기 전부터 이제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던가 뭐 토지라던가 건물이라던가 뭐 기계 장치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합산을 했을 때 그 총액보다 현재의 기본적인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안정성 있는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익성은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배당도 많이 주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을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업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지금 주식을 사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수익성만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투자 기업을 선정할 때는 안정적인 부분과 수익성적인 부분을 동시에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안정성만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났는데 수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종목, 수익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좋은 기업, 그다음에 좋은 기업이면서도 주가가 싸야 되고 주가가 싸면서도 회사가 또 돈을 잘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업을 찾는데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작년에 뭐 유니테스트나 뭐 네페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시장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식을 선별을 하고 어떤 종목을 찾아가지고 탐방을 하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조금 긴 시각으로서 쌀 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후반부에도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들도 드리겠지만 어떠한 관점을 통해서 기업을 선별을 하고 이 기업은 지금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어떠한 안정성을 탑재를 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매칭이 될 때에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이제 월정의 매입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책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월정의 매입법이라는 건 매달 똑같은 금액만큼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한 종목 혹은 여러 종목을 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내가 30만 원씩 적금을 들겠다라고 한다면 적금 드는 만큼 똑같은 종목을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씩 뭐 1년 혹은 2년 정도씩 모아나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어떨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기도 할 텐데 매번마다 살 때 똑같은 금액을 투여를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주식 숫자는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매수가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가가 비쌀 때는 주식을 좀 적게 사게 되고요.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봤더니 최소 25% 이상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냈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꼭 반드시 상승했을 때 어떤 그 수익적인 측면들보다 장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동일한 날짜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회사가 제자리를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입되는 금액 자체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나갈 수 있는 매입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20%, 30%, 40% 해가지고 하루에도 20%, 30%씩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회사를 다니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주식 수를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정해진 금액만큼 같은 금액을 동일한 종목 혹은 한 두세 개의 종목에 나눠가지고 동일한 금액만큼 주식을 이제 계속해가지고 매수를 해나가는 방법이 월정의 매입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방법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방법적인 부분들보다는 주식이라는 건 어찌됐든 어떤 기업, 어떤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선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하고 내가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주가 수익률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인데 그 기업이 또 어떤 가격에 위치를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과연 산 이후부터 안정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트렌드인지 아니면 사고 나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락을 했지만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해 나가면서 앞으로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기대치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선정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벤자민 그램의 어떤 투자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월정의 매입법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제 오늘 후반부 쪽에 있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월정의 매입법으로도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재 가치보다도 싸면서 앞으로 수익적인 측면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어떤 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직접적으로 기업 탐방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종목을 선별해드리는 시간이 왔는데요. 예, 시즌2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회사를 탐방을 하고 기업 탐방을 통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기업도요. 실제 제가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울산까지 가서 기업 탐방을 마쳤고요. 과연 지금부터 주식을 사면 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업은요. MVH 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MVH 코리아는 198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졌고요. 상장은 2013년 12월 3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는 1년이 조금 더 된 기업.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코스닥 쪽에 상장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VH 코리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과연 이 기업에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는지를 앞서서 설명드렸던 벤자민 그램의 어떤 투자 방법과 좀 병행해가지고 보시면 조민규 멘토는 어떠한 관점으로 주식을 선별을 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기업 탐방을 하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완성차 쪽에서는 뭐 현대자동차라던가 기아차, 그다음에 쌍용차 뭐 이런 상장된 기업들이 있죠. 그 밑에도 뭐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실내 내장재 쪽을 이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어떤 실내 내장재뿐만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생산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어떤 생산 품목을 늘려나가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2013년도 12월 달에 그 상장을 하면서 공모가가 4,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공모가 밑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가보다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그 당시 이후에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안 좋거나 혹은 실적이 좀 둔화됐을 경우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1년 정도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공모가를 좀 하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2013년도보다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는지 혹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 종목이 희망이 있는 기업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 그 지분 관계를 보시면요. 외국 쪽에 그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뭐 미주, 뭐 이런 쪽에 이제 자회사, 생산 법인을 또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네모칸이 쳐져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동남테크하고 금호NT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테크는 자동차용 매트라던가 이제 카페트 원단이나 뭐 완성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호NT는 상장 기업이죠. MVH 코리아 전에 이제 먼저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부직포라던가 자동차 내장용 원단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VH 코리아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자동차 내장재 쪽에 관련된 사업을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회사 쪽으로 있는 동남테크라던가 금호NT도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그다음에 소재를 만드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MVH 코리아 하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을 영위해 나가고 있을 때 자회사, 그다음에 상장된 자회사, 비상장된 금호NT와 동남테크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현대차, 기아차가 해외 쪽에 생산 법인들이 많다 보니까 MVH 코리아 역시도 해외 쪽에 나가 가지고 이제 생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사업적인 영역을 좀 보시면요. 맨 앞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엔진룸입니다. 엔진룸과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을 또 하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천장 쪽에 보면 쇠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마감재들이 이제 보이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 생산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뭐 카페트라던가 뭐 그 다른 쪽에 들어가는 내부 쪽에 들어가는 어떤 내장재와 관련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업 영역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동차 천장재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헤드라이너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그 사진이 보여지실 텐데, 제가 이제 탐방 가가지고, MVH 코리아 그 공장 내에, 그 사업부 내에 나와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엔진룸 쪽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부분을 통해가지고, 그 자동차 내적인 부분도 많이 하지만, 엔진과 관련해서 소음이라던가, 바깥에서 들리는 어떤, 소음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로 영위를 하고 있고, 엔진 쪽에 들어간 어떤, 플라스틱과 관련된 그러한 소재라던가 그러한 제품들도 생산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자동차 인테리어 내장재 쪽에 대한 부분들만 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냉각수 온도 장치라던가 그다음에 히터라던가 그다음에 엔지너 실린더 블록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소음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외국 쪽에서도 이제 그 상을 받으면서 수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현대 자동차 쪽에서 그 만들어내는 좀
중대형급의 어떤 자동차들을 보면 뭐 제네시스라든가 아슬란 같은 경우도 뭐 소음과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제품들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시장의 수요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MVH 코리아가 그 개발했었던 어떤 엔진 실린더 블럭 흡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엔진 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 전에는 자회사가 하고 있는 어떤 카페트라던가 혹은 그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이제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엔진 룸 안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런 사출 제품들을 이제 매출을 가져가면서 점차적으로 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쪽으로 아이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좀 설명드려서 앞서서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자회사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소재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사라고 하죠. 이렇게 실을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섬유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회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어져 있는, 그래서 제품 MVH 코리아가 납품이 들어가는 완제품을 만들긴 하지만 그 자회사에 있는 부분들이 원재료서부터 뭐 기본적인 뭐 중간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체적인 자기네 회사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관계사라든가 자회사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져 있다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속적으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2011년 그다음에 2012년도 들어서 한 5천억 가깝게 매출이 달성이 되어졌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5천억 정도가 넘는 2014년도 들어서 5천억 넘는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이제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역시도 2014년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부 외에 신규적인 아이템이 또 추가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과 상당히 밀접한 어떤 수요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 쪽에서도 소음과 관련됐었던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익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58억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마이너스 94억, 그러니까 94억 정도 손실을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랬었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루블화가 워낙에 이제 약세를 띠고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환차손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한 100억 이상 그 손실을 입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한 158억 정도 이제 발생을 했지만 나머지 환차손과 관련됐었던 부분들 때문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도서 적자로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의 그 러시아의 루블화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뭐 지속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한 70루블 이상 정도 갔다가 지금 현재는 60루블 정도 초반대 이제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루블화로 인한 추가적인 어떤 손실 반영 부분은 전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진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2013년도까지는 꾸준하게 한 200억 정도의 순이익과 영업이익도 한 150억 정도 이상을 냈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뭐 자동차 업황이 좀 둔해지는 부분도 있었었지만 일시적으로 루블화 가치에 대한 그 환차손을 많이 입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도 좀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싸질 수 있는 어떤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주가가 싸지기 위해서는 사실 실적이 안 좋거나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만 주가가 싸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싼 국면에서 겁먹지 않고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관련된 환차선이 발생을 했지만 올해서부터는 오히려 그 부분이 환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입이 되기 시작하면 실적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기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한다면 기업의 내용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동남테크라던가 그다음에 금호 엔트리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를 통해서 원재료부터 중간재 그다음에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직 계열화가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 원재료를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원재료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마진 자체도 전체적인 MVH 코리아와 관련된 관계사들이 다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재료가 부족하거나 공급이 이제 부족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자회사 쪽에서 원재료를 공급받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리스크도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MVH 코리아가 그 완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수직 계열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메리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저소음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스마트카라던가 전기차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실상에서 접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저소음 차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워낙에 이제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조용한 차, 그다음에 외부서부터 들리는 뭐 엔진이 돌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는 관심도와 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 쪽에서도 고사양의 고급 차량일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급차 쪽에서 썼던 소재들이 중소형 차량 쪽으로도 지금 내려오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소음과 관련된 차량의 관심도는 점진적으로 더 증가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MVH 코리아 역시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따라가지고 중국 쪽에서 이제 그 공장이 설립돼 있고요. 그래서 중국 쪽과 관련된 매출도 꾸준한 어떤 성장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은 뭐 국내 쪽의 어떤 완성차 업체가 조금 그 내수적인 부진이 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서의 성장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본적인 어떤 자동차 부품들이 하고 있는 사업 외적으로 신규적인 아이템을 출시하면서 자동차 기본적인 어떤 완성차 업종이 매출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이템을 통해서 독자적인 어떤 외형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러시아 루블과 관련됐던 손실이 어느 정도는 작년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손실 분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6번째죠. 오늘 벤자민 그레엄에 대한 투자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나타났던 게 기업의 주가가 쌀 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PBR로 봤을 때 0.87, 그러니까 기본적인 청산 가치 대비해서 한 87%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한 13% 정도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격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워낙에 주가가 좀 싼 국면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면이라고 한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끝으로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좀 잡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인 가치는 오늘 종가로 기준을 했을 때 1189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나오는 상당히 좀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한 15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회사였고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1,500억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기본적인 내재 가치가 한 4,7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재 가치를 봤을 때 한 1,364억 정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루블화와 관련된 손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 1,500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주가로 환산하면 대략 한 5,200원 정도가 안정적인 마진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제 4,14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한 1,000원 정도는 안정적인 안전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가는
매수가는 한 4,100원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는 한 5,200원, 손절가는 좀 크게 잡았습니다.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길게 선정을 해서 손절가는 3,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MVH 코리아의 어떤 주가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하락해 있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하고 있죠. 이제 겨우 한 3,500원 정도에서 이제 한 4,000원 정도까지, 4,000원 초반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사실 한 5,000원 이상에 있었던 주가가, 루브라가 이제 워낙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어떤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끝났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흐름 자체는 상승 쪽으로 우상향하는 패턴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목표가는 5,2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지만 이 정도 구간은 기본적인 내재 가치로서도 도달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지금 현재를 하면 5,200원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상승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러시아 루블라다던가 혹은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왔을 때는 그 이상권까지도 저는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MVH 코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앞단에서 그 벤자민 그레임의 어떤 투자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그 작년에 어떤 루브라와 관련됐던 손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한 6,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대박 플러스 시즌 3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좀 숨가쁘게 오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주식 대가분들의 어떤 투자 방법,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었던 MVH 코리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다음 주에도 어떤 투자 대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또 투자를 했고 또 그에 걸맞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지금 또 우리나라 시장에 주식 시장에 또 상장이 되어져 있는지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도 목요일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MVH 코리아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지 또 AS를 하면서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나가는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조민규 멘토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